자, 거기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이거든요.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이다. 오케이. 자, 추정이라는 거는 어떤 걸 추정하는 거죠? 추정이 뭐야? 단어의 의미가? 수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값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조사하면 추정일까요? 아니겠죠. 모든 걸 다 조사하지 않으니까 추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전수조사랑 표본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우리가 추정한다 그럴까? 표본조사를 추정한다 그럴까? 표본조사겠죠? 전수조사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반에서 반장 뽑는 투표했을 때 전수조사야. 그럼 표본조사는 다, 정교회장 뽑는 다 하긴 좀 그러니까 10명 뽑아놓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이제 표본조사. 이런 거 표본조사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집단은 그 어미 모자 써서 이런 모집단 이렇게 있을 거야. 모집단을. 근데 이거를 다 전수조사 하기에는 그럼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뭐랑 뭐가 많이 들어서 안 할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우리가 조사하는데 비용 많이 들잖아. 그치? 네. 그래서 시간과 비용 때문에 전체를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일부분을 띄어서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추정하는 것들이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고, 그럼 이 일부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표본이라고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모집단과 표본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모집단과 표본, 그 다음에 전수조사, 표본조사 나와 있죠? 말뜻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전수조사는 전체 다 조사하는 거고, 표본이라는 건 뭐야?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일부 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조사는 그걸 이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 그래요. 그럼 밑에 한번 보자. 자, 다음 중 조사할 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할까라고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자, 한강의 수질 오염도 조사. 자, 전수조사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 채취하죠. 그쵸? 표본이라 그러죠. 영어, 샘플이 영어로 표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한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 수질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분을 샘플링해서 표본조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병역 의무자의 징병검사.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이제 남학생들은 20살이 되면은 뭘 받아야 돼요? 신체 검사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쵸? 거기서 이제 급이 나뉘잖아. 1급, 2급, 3급, 4급. 한우도 아닌데 급을 나눠요. 1급, 2급, 3급, 4급. 그럼 몇 급부터 몇 급까지 현역?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 축하드립니다. 현역입니다. 이렇게 떠요. 네. 마지막에 축하드립니다. 현역입니다. 이렇게 뜨고 4급부터는 뭐예요? 사회복무, 대체복무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표본조사를 해야 부천에서 한 3명 뽑아가지고 얘네 부천 애들 못 갈 것 같은데 해서 부천 애들 안 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징병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조사를 한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오늘 할 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이해는 어렵거든요. 정확한 이해는 어려워요. 왜 정확한 이해가 어렵냐면은 우리가 표본을 보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를 배워야 돼. 추정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둘 다 알려줘요. 둘 다 알려줘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야. 원래 표본을 보고 모집단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알려줘 놓고 시작한다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여기는 천천히 할게. 자, 그래서 추출 한번 보자. 자, 추출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뭐 해야 되겠어요? 추출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한강의 수질 조사를 하려면은 물을 떠서 추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샘플을, 표본을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추출이라고 하는데, 자, 추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랜덤하게 해야겠죠. 랜덤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쏠림 현상이 발생하겠죠. 잘못 추출을 하면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무슨 추출해야 된다? 임의 추출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임의 추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말해서 알 수 있겠죠? 복원 추출은 뭐야? 복원 추출은 뭘까? 샘플 조사하고 다시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랜덤으로 해서 꺼내는 거야. 비복원 추출은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꺼냈어, 확인했어, 일단 옆에 둬. 그 다음 나머지 거 또 뽑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비보건 추출하는 게 좋을까요? 보건 추출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다 보건 추출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보건, 비보건 추출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는 다 보건 추출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추출한 다음에 아 이거 보건 추출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내용이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모집단과 그 다음에 표본 그 다음에 뭐야? 추출에 대해서 한 거야. 오케이? 내용이 진짜 별로 없어요. 시험에 모의고사에서는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와요. 거의.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이제 익숙해지면 된다.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뭐 문제 풀어보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는 단원이에요. 근데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있는데 모평균은 누구의 평균일까요? 모집단의 평균이겠죠. 표본평균은 뭘까요? 표본들의 평균이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표본들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확률 분포표가 있어요. 자, 이런 이산 확률 분포표가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얘네 지금 확률 변수들이 1, 2, 3, 4죠. 1, 2, 3, 4. 근데 내가 여기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 볼게요. 크기가 2인 표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몇 개 뽑아야 될까? 자, 크기가 2인 표본이야. 자, 표본에서 크기라는 거는 그 개수를 말해요. 개수.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거의 이제 무조건 뭘로 한다? 보건 추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1 뽑을 수 있어, 없어? 보건 추출이면. 보건 추출이면 있죠. 비보건 추출이면 1 뽑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1 뽑았는데 1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걸 뽑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뭘로 한다? 보건 추출로 한다. 알겠어요? 보건 추출로 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뽑았어. 1, 3 이렇게 뽑았어.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각각을 이제 표본이라 그래. 크기가 2인 표본이라 그래, 얘네들. 알겠어요? 표본이라고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을 낸 걸 표본 평균이라 그래. 얘네들의 평균을 낸 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자, 그럼 1과 2의 평균은 몇이야? 1과 2의 평균? 1.5. 1과 3의 평균? 2. 2와 4의 평균? 3. 이런 것들을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얘네들을 표본들의 평균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럼 표본 평균도 당연히 뭐가 있을까? 확률 분포표가 있겠죠. 얘네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 자, 크기가 2니까 어떻게 써놓고 시작하면 되냐면은 1. 자, 얘 몇이죠? 평균? 크기가 2니까 두 개 이게 모든 경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 1, 1, 2 이런 거겠죠? 1 맞아? 얘는 몇이야? 1.5 얘는 2 얘는요? 2.5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몇이야? 1.5 그 다음에 얘는 2 2.5 0.5씩 커지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이니까 2 2.5 3 3.5 그 다음에 2.5 3 3.5 4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얘네들이 이제 뭐야? 표본 평균들이야. 표본 평균들. 그럼 얘네 가지고 또 뭘 만들겠어? 얘네들 가지고 뭐 분산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해요. 그럼 얘네들 가지고 또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야. 또 확률 분포표를. 자,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1.5 2 얘네들을 구하는 거야. 자, 1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 자, 일단 1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맞아요? 그럼 확률 몇이라고 해야 될까? 자, 잘 생각해봐. 1이 발생 빈도가 4분의 1이야. 맞아? 그럼 내가 1 두 번 뽑을 확률 몇이야? 16분의 1이지 보건 추출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16분의 1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 자, 1.5 보자. 1.5는 이거 두 개죠. 일단 두 가지 경우 나왔어. 두 가지 경우. 자, 1, 2 뽑을 확률 보자. 1, 2 뽑을 확률 몇이야? 32분의 1이죠? 근데 몇 개라고? 두 개라고 했으니까 얘 몇이겠어? 32분의 2, 16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2 나올 확률 봐봐, 2. 자, 여기서 2 나올 확률 몇이야? 3, 1이니까. 32분의 1이고, 32분의 1이죠? 자, 2 나올 확률 몇이에요? 64분의 1이죠? 맞아요? 그래서 64분의 몇이에요? 5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 구해내는 거야. 표본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용어 다시 한번 볼게. 자, 이게 뭐라고? 크기가 2인 표본. 크기가 2인 표본. 두 개 뽑아서 보는 거야. 두 개를 뽑아서 보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이름이? 표본 평균이라고. 오케이? 얘 이름들이 표본 평균이라고요. 알겠어요? 표본 평균. 그럼 표본 평균을 가지고 확률 변수처럼 쓰는 거야. 표본 평균을 가지고 확률 변수처럼 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 세 가지 대표값 구했죠. 뭐 구했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맞아? 그거 구했었지.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누구를 확률 변수처럼 쓴다 그랬어? 표본이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말이 헷갈리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평균이 두 개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야 돼. 얘 이름들이 뭐라고? 표본 평균들이라고. 이름이 표본 평균인 거야. 얘네들의 또 평균을 구해야 돼. 오케이? 이게 지금 표본 조사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표본 조사. 근데 이렇게 표로 하는 거는, 자, 생각을 해봐. 크기가 2인 거 벌써 까다롭죠? 크기가 3인 거 나올까요? 크기가 4인 표본 뽑으려면 이거 몇 개 뽑아야 돼? 4개 뽑아야 돼. 그럼 이런 표로 못 구해. 엄청 많아. 그럼 학교 시험에서 수능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만약에 얘를 가지고 크기가 2인 표본을 직접 구해라 하는 거는 크기가 2 또는 3까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봐봐. 이거는 몇 개야? 확률 변수가 4개지, 그치? 그럼 크기가 2인 표본을 만들려면 몇 개를 조사해야 돼? 16개 조사해야 되잖아. 16개. 맞아요? 자, 만약에 이걸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하래. 그럼 몇 개 조사해야 돼? 64개 조사해야 되지. 64개.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개 조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64개 조사하는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3이면은 확률 변수가 2개. 2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왜냐면은 총 몇 개야? 8개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조사하는 정도밖에 안 나와. 근데 엄청 마이너한 문제야. 거의 안 나와. 거의. 그렇다고 그냥 안 나오는구나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용어를 잘 정리해야 돼. 얘네들이 각각이 뭐다? 표본. 얘 이름이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을 뭐처럼 쓴다고? 확률 변수처럼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했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이게 통계적 추정에서 끝이야. 알겠어요? 자, 우리가 수질 이런 거 조사할 거 아니에요. 뭐 병역 의무자 이런 거 판단할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우리 할 거 뭐다?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게 다야. 표본들을 샘플링해서 걔네들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 거다. 얘네들을 이제 확률 변수처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표본 평균들을 뭐라고 쓰냐면 X바 이렇게 써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얘의 뭐다? 평균. 오케이? 그 다음에 얘의 뭐예요? 분산, 얘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뭐야? 자, 얘는 표본 평균 조사한 거죠? 그럼 얘는 뭐야? 뭐라고 해야 돼, 우리? 뭐라고 읽어야 돼? 이게 모집단이야, 모집단. 알겠어요? 이게 모집단이고 크기가 2인 표본을 샘플링 한 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우리가 조사에 두 가지가 있다. 전수조사랑 표본조사가 있고 전수조사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고 표본조사는 일부의 표본을 샘플링해서 표본들을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다. 그럼 통계적 추정이란 무슨 얘기냐면 표본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 전체를 추정하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한다. 표본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표본들의 크기가 2다 하면은 표본을 몇 개 뽑는 거다? 2개 뽑는 거다. 3개면 3개 뽑는 거다. 그래서 걔네들을 평균 낸 걸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한다.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랑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겠죠?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봐야 돼. 자, 평균은 어떨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평균은? 그냥 느낌상 틀려도 돼. 어떨 것 같아? 표본이 더 작다. 자, 얘는 어떠냐면 똑같아요, 둘이. 똑같아. 왜냐면 지금 또 뽑아서 평균 낸 거잖아. 그걸 다시 평균 낼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져요. 계산해보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될까? 분산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것만 생각해봐. 커질까 작아질까? 자, 분산이 크면은 평균 주위로 많아요, 적어요? 적죠. 평균 주위로 적죠. 그게 분산이 큰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들은 표본을 꺼낸 다음에 평균 낸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평균에 모여지겠어. 원래 확률 변수들보다 더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분산이 얘보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n분의 1 vx 이렇게 돼요. 얘네 증명 안 하거든요. 고등 수준에서 증명 못 해요. 그 이 n이 뭐라고? n이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 우리 방금 n.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n이다. 그럼 내가 표본을 만약에 100개 뽑았어. 걔네들 평균 내봐. 그럼 당연히 평균에 가까운 확률 변수들이 나오겠죠, 더.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어? 그래서 분산이 작아진다고, 점점. 작아진다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이 작아져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용어 정리해야 돼. 분명히 얘기했어. 이해 못할 거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체화시키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안 어렵지? 모집단이랑 표본은? 근데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지? 자, 제일 중요한 단어들. 크기. 표본의 크기. 크기가 뭐다? 몇 개 뽑을 건지. 몇 개 뽑을 건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크기가 2개짜리 표본이지, 그치? 크기가 2개짜리 표본. 자, 이런 표 이제 거의 안 그려요. 그냥 우리 평균 방금 뭐 하다고 했어?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n분의 1 해야 된다 그랬지? 그냥 이 공식 가지고 계속 쓸 거야. 얘 이제 표 계속 안 그릴 거야. 문제도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2개다라는 거는 우리가 몇 개를? 확률 변수 중에 2개를 뽑는다. 복원으로 비복원으로? 복원으로 2개 뽑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이다. 우리가 구할 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거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보다 더 작다. 왜? 뽑아서 평균 내다 보니까 평균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럼 얘는 당연히 그냥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럼 루트 n분의 1 시그마 x겠죠? 이 용어에 대해서 앞에 3개는 정리하고 가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또 헷갈릴 거야. 자, 넘겨보세요. 자, 4번, 5번, 6번은 자, 4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모평균이 m이다. 자, 모평균이라는 거는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모집단의 평균. 모분산이라는 건 당연히 모집단의 분산. 모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크기가 n인 표본들을 이미 추출했을 때 뭐라고 했죠? 표본 평균이라고 했죠? 오케이? 표본 평균. 이 각각들을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어. 하나를. 그니까 당연히 하나니까 또 평균을 내는 거야. 얘네를 가지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에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고 루트 n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확률 분포. 자, 표본평균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냐면 우리가 앞에 썼던 연속 확률 변수의 정규 분포 기억나죠? 얘네들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용어 하면 이게 끝이야. 외울 용어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읽어봐야 돼. 정의들을 계속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좀 재정립을 해야 돼요. 계속 용어가 별로 없어. 할 게 없어. 여기에서는 계속 반복이야. 자, 그래서 추정과 신뢰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 뉴스 봤어요? 뉴스 봐요? 뉴스 보면은 조사하는 거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전화 받아봤어? 나라에서 조사하는 전화? 그런 거 안 받아봤어? 왜 안 받아봤지? 그럼 우리 좀 있으면은 뭐 하죠? 선거하죠? 선거하면은 좋아요? 좋지 않아? 빨간 날이어서? 언제 선거한 줄 알아? 이렇게 무관심해서야 큰일이구만. 자, 뭐 선거를 해요. 자, 선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구하죠? 지지율 분석하죠. 지지율 분석하는 게 뭐야? 표본조사야? 전수조사야? 표본조사죠. 표본조사. 자, 그래서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뉴스를 보면은 신뢰도에 두 가지 신뢰도가 있는데 95%의 신뢰도가 있고 99%의 신뢰도가 있어. 그럼 이 신뢰도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표본을 조사했는데 맞출 확률이 95%다. 얘는 99%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에서 신뢰도 95%라는 거는 내가 추정한 값이 10에서 한 20 정도일 확률이 95%다 라는 얘기야. 이게 신뢰도야. 자,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자. 자, 신뢰도 95%가 어떤 값이 10에서 20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 그랬지. 그럼 얘는 그 구간이 더 길까? 범위가 더 클까? 좁을까? 범위가 더 좁을까? 범위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커야겠죠. 더 커야 돼. 왜 커야 되냐면은, 자, 당선율을 예로 들게요. 당선율. 자, 당선율은 몇부터 몇까지 있죠? 0%부터 100%까지 있겠죠? 당선율은.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0에서 100% 사이다 하면 내 신뢰도는 몇 %야? 100%지. 다 맞추는 거니까. 근데 내가 얘가 당선될 확률이 75%다. 이러면은 당선될 확률로 하면 안 되고 득표율로 해야겠다. 득표율이 전체 75%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75%면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득표율로 할게요. 득표율로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부천에 한 80만 명이 있대요. 한 80만 명 정도 살고 있대. 다 투표를 할 수 있대. 근데 A 후보자의 득표율이 여기서 75%다. 75%에서 85% 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0%에서 100% 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해 보라고. 이건 100% 맞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신뢰도가 95%, 99%다 라는 이야기는 99%는 이 구간이 더 뭐하다? 크다 라는 거예요. 크다. 구간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더 크다 라는 얘기야.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방송할 때는 95% 나올까? 99% 나올까? 뭐 나올까? 방송하면? 그냥 잘 생각해봐. 틀려도 돼. 99? 방송하면 95%로 나와요. 왜냐면 그래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당선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예측이 안 된다고. 그래서 95%로 해요. 거의 95%.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는 거에 두 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말이 개 어렵죠? 네.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좀 그런 단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지. 이해 안 될 거라고. 응? 안 와다. 나도 안 와다 아직. 알겠어요? 근데 이거 그 만약에 문과 학생들 있죠? 대학교 가면 똑같이 해요. 상경 계열이면 100%예요. 상경 계열이면은 뭐 상경 계열에 뭐 있죠? 경제 말고 무역 이런 거 있죠? 확통해. 통계를 해요. 통계. 무역 그다음 상경 계열 이런 거는 통계 다 해요. 마케팅, 광고 홍보 이런 것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되면은 막 또 다시 한 번씩 뭐 연락 오고 그럴 거야. 이거 시험을 봐. 대학교 때. 이과는 당연히 보는 거고. 대학교 때 또 해요. 응? 잘 해놓으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신뢰도 95%랑 99%의 차이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거 맞출 확률이 95%다. 자, 내가 만약에 이게 5와 25 사이에 있다라고 추정하는데 그거 맞출 확률이 99%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길이, 얘 길이 몇이죠? 10이죠? 얘 길이 몇이죠? 22죠? 이런 길이를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 그래요. 신뢰 구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 자, 그럼 신뢰 구간은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진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추정할 거냐? 뭘 추정할 것 같아요,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편차. 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추정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뭐 추정할 것 같아? 평균 추정하겠죠. 맞아요? 평균 대략적인 값이 어떻게 되는지 추정할 거 아니야. 흩어져 있는 정도 추정 별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할 거는 뭘 추정한다? 평균을 추정한다. 누구의 평균이야 이거? 모집단의 평균이야. 얘네들을 추정한다 이거야.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 생각보다 단순해요. 패턴화되어 있고 문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거는 뭘 추정한다? 모평균을 추정한다. 근데 존나 이상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게 안 돼서 모집단의 평균도 다 알려줘. 그냥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얘도 몇인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더 헷갈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거는 뭘 추정한다? 모평균을 추정하고 모평균을 추정한다. 그래서 거기 신뢰도 95%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읽어볼게. 자, 일단 처음부터 보면은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평균, 모표준편차와 같은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로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뭘 추정할 거다? 모평균을 추정할 거다. 모분산 우리 추정 안 해요. 모평균만 추정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의 실제 관측값을 x바라고 하자. 스몰 x바. 자, 실제 관측값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1, 2, 3, 4에서 막 뽑았죠. 1, 5, 뭐 1, 2 이런 거. 그래서 평균 냈죠. 걔네들의 실제 관측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 항상 이거다 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뭘 외워야 되냐? 얘네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의 실제 관측값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누구의 표준편차야?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야. 아까 우리 표본 평균 어떻게 썼죠? 이렇게 썼죠?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n분의 1 vx다 라고 얘기했어. n이 뭐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했어. 그럼 표준편차는 당연히 몇이야?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맞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다. 자, 이게 신뢰도 몇 %다? 95%다. 얘가 신뢰도 95%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개수라고 하는데 95%의 개수예요. 95%는 1.96이야. 이거 외워야 돼. 1.96. 1.96. 자, 그 다음에 99%는 몇이야? 2.58. 두 개밖에 없으니까 외우셔야 돼. 얘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죠? 둘이 빼면 되죠? 둘이 빼면 몇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아요? 자, 얘는요. 2 곱하기 2.58 곱하기 몇이에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더 길죠? 실내도 몇 퍼센트인 게? 99%인 게 더 범위가 뭐하다? 넓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럼 n이 커지면은, 자 봐봐, n이 커지면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되니? 길이가 좁아지죠? n이 커지면 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좁아질까? n이 커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표본을 많이 추출하는 거죠. 표본 많이 추출하면 당연히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얘네 길이가 줄어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네 길이가 줄어든다. 표본을 많이 뽑으면.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아까 득표율이 0%에서 100% 이거 무조건 맞추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많이 뽑을수록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거의 실제에 가깝게 근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n이 커지면은 봐봐. 이 길이가 줄어들죠. n이 커지면 길이가 줄어든단 말이야. 오케이? n이 커진다는 건 뭐야? 표본을 많이 뽑았다는 거죠. 많이 뽑아서 조사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집단의 것과 거의 유사해진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자, 예제 18번. 예제 18번은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조사할 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확인해봐라. 자, 어느 아파트 각 가구의 수도 사용량 한번 봅시다. 자, 수도 사용량은 우리가 왜 통계를 구할까요? 예? 물 아끼려고요? 물 아끼려고 구해요? 아무것도, 야, 수도 사용량 왜 구해? 수도세 내야 되잖아. 응? 수도세 내야 되잖아. 수도세 한 번도 안 봤어요? 물을 아끼려고 보는 건 아니죠. 수도세를 확인하려고 검침을 매번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잘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얘네는 전수조사해야 된다. 수도 사용량은.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우리나라 고등학생 하루에 컴퓨터 사용 시간 이거 전수조사 할까요? 네, 표본조사 해야겠죠. 표본조사를 해야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3번 봐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건전지는 한 10시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하면 전수조사 해가지고 다 내요. 평균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조사 해야겠죠. 자, 4번 봐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중간고사 수학 성적. 전수조사 해야겠죠. 얘네는. 한 반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전체 평균 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제 19번 한번 보자.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진다. 자, 이게 오른쪽 게 뭐다? 모집단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모집단이 어떤 정보가 있나 한번 보자. 모집단에 뭐뭐 있어요? 값들이 1, 2, 3 있죠. 1, 2, 3.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얘들아 이거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 거야. 오케이?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뭘 구하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것과 뭐 하다 그랬죠?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평균 구한 다음에 그냥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랑 분산은 줄어든다 그랬죠? 표준 편차는 몇이야? 루트 n분의 원래 모표준 편차. 얘를 모표준 편차라고 할게. 오케이? 이거다. 자, 근데 우리 19번을 우리 아까 크기 2개짜리 이미 추출해서 평균 냈던 거 있죠? 그것처럼 하려고 하면 총 몇 회 해야 돼? 조사를 몇 개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몇 개 뽑으래? 문제에서? 9번 뽑으라 그랬죠? 그거 평균 내야 되죠? 그럼 몇 번 해야 돼? 조사를. 3회 구승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거의 안 한다고. 겨우 9개 크기 조사하는데도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 그래서 거의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거 한 2개, 3개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으로 배운다. 그럼 얘는 유도할 필요가 없다. 왜? 외우라고 나와 있어요.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 1, 2, 3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자, 평균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죠? 확률 변수랑 확률 곱해서 평균 다 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분의 몇이에요? 1 더하기 몇이에요? 4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몇이야? 2.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도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해보자. 분산은 뭐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맞아요? 평균의 제곱. 오케이? 자, 제곱의 평균 구해보자. 몇이야? 4분의 1.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맞니? 그 다음, 그래, 빨리 갔다 와. 이게 몇이니? 18, 2분의 5. 내가 되겠네요. 이게 몇이었지? 방금? 기억이 안 나네. 2였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곱해서? 4분의 16. 2 제곱하면 4죠, 그쵸? 그얘 몇이냐? 18. 4분의 2, 2분의 1 맞아요? 이게 모집단의 뭐야?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2분의 1 몇이야? 2분의 루트 2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루트 9분의 1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몇이다? 6분의 루트 2다. 말이 너무 어렵지? 근데 문제는 너무 패턴화되어 있어서 쉬워요. 여기만큼 한번 딱 해놓으면 쉬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건 당연한 거야.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미분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잖아. 못하나요? 미분 왜 배운다 그랬죠, 우리? 목표가 뭐야? 기울기. 기울기요? 왜 자꾸 맨날 기울기라 그래, 3년째. 미분 왜 배운다 그랬어요? 최종 목표가 뭐예요, 미분? 적분하려고요? 아유. 미분이라는 게 뭐야? 맨 처음에 뭐 배웠어? 변화율 배웠잖아. 변화율을 조사해서 예측하는 거야. 미세하게 분해해서 다음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게 미분이에요. 오케이? 그런 게 미분 방정식이고. 자, 적분 왜 배운다 그랬죠? 뭐 구하려고? 넓이 혹은 부피 구하려고 한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에 넓이 구하잖아요.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에 그래프 그리잖아요. 변화율을 예측해서. 네. 그 다음에 예제 20번 한번 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모집단의 평균 몇이죠? 50. 정규분포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모집단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 몇이죠? 8. 근데 크기가 몇인? 16인 표본을 n 써놓고 시작하세요.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을 얘라고 썼을 때 뭘 구하래 문제에서?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쵸? 자, 그럼 당연히 뭐 구하는 거겠어? 분산을 이용해야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 똑같죠? 자,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다?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 라고 했죠? 모집단의 평균 몇이야? 50. 그럼 마이너스 2500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누구랑 같다? n분의 1 모집단의 분산과 같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n분의 1이 몇이다? 16분의 1 모집단의 분산 몇이죠? 64죠? 제곱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16분의 1 64. 그럼 몇이야? 4. 그럼 얘 몇이야? 2504.
자, 예제 21번 보니까 2, 2, 3, 3, 3, 4, 4가 각각 적혀있는 7장의 카드와 들어있는 상자에서 4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했을 때 카드에 적힌 수의 표본평균을 표본평균이라고 하자. 그때 표본평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이산환결 변수 해서 2, 3, 4 카드가 이거죠. 7장 중에 2가 몇 개? 2개. 7장 중에 3이 몇 개? 네, 3개, 2개. 자, 우리 이거 평균 구할 수 있죠? 자, 평균 구하면은 몇이에요? 7분의 얘가 지금 평균이네요. 이게 모평균. 오케이? 모평균은 당연히 표본평균과 뭐하다? 같다 라고 얘기했죠. 자, 몇이냐 이거? 3? 6. 그래서 얘는 3이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분산을 먼저 구해볼게.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뭐죠? 평균의 제곱 9. 맞아요? 자, 제곱의 평균 몇이에요? 7분의 8, 27, 32. 맞니? 그래서 40, 67. 7분의 67이네, 그치? 7분의 67에서 7분의 63 빼면 몇이야? 7분의 4. 7분의 4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야? 얘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n분의 모 표준편차. n이 몇이야? 16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모 표준편차가 몇이죠? 루트 7분의 루트 4. 여기다가 표준편차 루트 씌운 거. 오케이? 넘겨보시고 예제 22번.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루 TV 시청 시간이 평균 60분이고 표준편차가 1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네요. 그쵸? 자, 평균 앞에 아무 말도 없어요. 평균이 그냥 뭐라고 나와 있어요? 60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아무 말도 없으면 무슨 평균일까요? 모평균이겠죠? 아무 말도 없으면 모표준편차야. 그냥 평균이라고 쓰여 있는 건 모평균이고 표준편차라고 쓰여 있는 거는 모표준편차예요. 자, 그때 몇 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25명을 이미 추출을 했을 때 표본평균이 이미 추출했을 때 문제를 잘 읽어봐.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TV 시청 시간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그 평균은 무슨 평균이라고? 표본평균이라고. 그럼 표본평균이 몇과 몇? 59분 이상? 그 다음에 몇 분이야? 63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쵸?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뭐 해야 되겠어? 표준화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뭐야? 당연히 평균 구해야 되죠. 얘 평균. 그 다음 누구의 표준편차?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왜? 표준화 하려면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눴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얘는 루트 n분의 1 모 표준편차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얘는 몇이야? 60.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25니까 얘는 몇이에요? 2 맞아요? 2? 2. 그래서 60을 다 빼고 2로 나누자.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0.5. Z가 되겠고 그 다음에 1.5. 이거 맞아요? 오케이? 자, 이걸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라고 했냐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표본평균은 n이 적당히 크면 그냥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 거에. 그게 그 의미야. 무슨 의미냐면 그냥 정규분포 써도 된다 라는 의미예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죠? 0부터 몇까지? 0.5까지 플러스 몇부터 몇까지? 1.5까지 두 개 더해주시면 되겠죠? 왠지 알죠? 그래프 그려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니까 얘가 0부터 0.5까지랑 같죠? 그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알아야 될 게
거의 90%가 얘야. 거의 90%. 여러분들이 RPM 풀고 기출 풀어보면 느낄 거야. 아, 이 별거야 없구나. 완전 패턴화 됐구나. 근데 내용은 이해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학 가서 이해하세요. 요새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뜨는 데가 통계학과랑 컴퓨터과학과 이런 데가 뜨고 있잖아. 이과들은. 문과도 통계학과 있고요. 연세대 문과도 갈 수 있는 통계학과 있어요. 응용통계학과. 오케이? 그래서 거의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가서. 그래서 이 통계 하나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데가 있잖아. 어디에요? 미국의 기업 중에 제일 큰 거 아는 거 막 말해봐. 뭐 있어? 없어? 애플? 아마존? 또 뭐 있어요? 애플, 아마존 말고 하나 더 있잖아. 너희 맨날 쓰는 거 있잖아. 유튜브 어디 회사 거야? 구글 거잖아, 구글. 구글이 뭘로 돈 벌어? 구글이 뭘로 돈 벌어요? 통계로 돈 버는 거예요. 어떻게 통계로 돈 벌어요? 여러분들이 막 구글에 검색하죠? 그럼 그 데이터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옆에 뜨잖아. 메가패스 이런 거. 안 떠? 안 떠? 그 막 광고 같은 게 떠요.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면 광고 같은 거 뜨거든? 뭐 메가패스 할인. 이런 거 왜 뜨겠어? 내 컴퓨터에서는 그런 것만 뜬다니까? 맨날 그런 것만 검색하니까 뜨는 거야. EBSI 검색하고 그걸 통계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광고를 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소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만들어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거야. 자, 유튜브 동영상 만약에 내 계정이랑 이 친구 계정이랑 같은 동영상 추천 떠요? 아니죠. 다르죠. 아예 다르죠. 그럼 자기가 보는 거 통계 내 가지고 맞는 거 추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영상을 딱 추천 맞춤 동영상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평소에 어떤 걸 봤는지 대충 알 수 있다. 이거죠. 성향이나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다. 그걸로 돈 벌었잖아. 응? 그런 걸로 투자하고. 오케이? 중요하다. 정보 데이터들이. 그럼 그런 광고 뜨면 보고 싶다니까 나도 사고 싶고. 막 프리패스 인강 뭐 구매해라.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떠. 부천에 뭐 비뇨기과 뭐 이런데. 아니면 무슨 과 이런 데 뜨잖아. 이게 뭐지? 천식과? 뭐 이런 거 뜨잖아요. 안 떠요? 성형외과? 왜 그런 거 안 떠? 아니 뭐 이상한 생각들 하고 계셔. 뭐 그런 거 뜨잖아요. 막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런 데 뜨잖아. 안 떠? 네. 전 아주 건강합니다. 자, 예제 23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23번 보면은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의 기록은 평균이 135고 아무 말이 없으면 모평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 자,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6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제자리 멀리뛰기의 기록의 평균이 145cm 이상일 확률을 위의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오른쪽 거 위에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누가 145 이상이야? 뭐라고 써야 돼? 145 이상이래. 누가? 표본 평균이 145 이상일 확률. 이거 구하는 거 맞아? 그러면 얘 뭘 따른다 그랬어? 뭐에 근사한다?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그럼 정규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정규분포 구할 때 어떻게 했죠? 표준화해서 했죠. 뭐가 필요해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 자,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은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평균 몇이래?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n분의 1 시그마라 그랬죠? 루트 n분의 1 하면 몇이야? 4.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몇이니? 20? 그래서 5네요. 그쵸? 그래서 135 빼고 5로 나눠주시면은 몇이요? 2보다 크거나 같다 맞니? 그럼 얘는 어디에서? 0.5에서 뭐 빼면 돼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빼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얘네 빼시면 된다.
근데 이런 수준의 문제는 수능에서 절대로 안 나온다.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한두 문제, 두 문제 나온 적 본 적 없고 거의 한 문제 나오거나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런 수준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거의 실내 구간 나와요. 거의 실내 구간. 얘는 거의 안 나와. 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최종 목표 실내 구간이랑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오케이? 아까 실내 구간에 대해서 이해는 어느 정도 하셨죠? 신뢰도가 몇 퍼센트 있다? 95, 99 두 가지가 있다. 누가 더 정확하다? 99가 정확해서 범위가 더 크다 그랬죠? 그거 정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럼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밑에를 한번 보자 이거야. 자,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40이래요. 근데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가 95%와 99%의 신뢰 구간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아까 앞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거든. 95%면은 이렇게 이게 95%였어요. 95%. 오케이? 이게 뭐야? 표본 평균들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표본 평균들의 값. 오케이? 표본 평균들의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뭘로 계산할 거냐? 얘로 뭘로 계산할 거냐면 얘를 그냥 모평균으로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야. 이거는 거의 모평균이랑 비슷하다. 해서 얘를 모평균으로 계산해요. 얘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계산해 볼게. 95%. 자, 근데 여기는 표본 평균이 나와 있구나. 표본 평균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40이라고 나와 있죠. 40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냥 40이라고 쓰면 되는데 표본 평균의 값이 안 나와 있으면 무평균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구해볼게. 40이고 1.96 곱하기 루트 n이 몇이니? 144에서 12 맞아요? 시그마 몇이니? 6 맞니? m 그 다음에 40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0.98 그러면은 0.98이니까 몇이냐 39.02 40.98 자, 그럼 얘를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볼게. 자, 얘 이름이 뭐라고? 모평균. 우리가 하는 추정 단원이 뭘 추정하는 거야? 모평균, 모집단 추정하는 거야. 그럼 모평균이 39.02랑 40.98 사이일 확률이 95%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어요? 네. 얘네 사이다. 이게 95%다. 자, 그럼 99% 볼까요? 자, 99%는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 2.58만 바꾸면 되죠. 2.58. 이 개수야. 외워둬야 돼. 신뢰도의 개수 생각하시면 되고 2.58의 반은 1.29니까 여기는 38.71 그 다음에 41.28 29 이렇게 되거든요. 자, 99% 봐봐. 누가 더 멀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어? 그래서 99% 더 정확하니까 당연히 평균을 포함한 구간의 길이가 더 크니까 맞출 확률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야. 그냥 이거 실내 구간 구하는 거야. 실내 구간 거의 100%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수능에는. 자, 25번 한번 볼게요. 25번. 자, 25번 보니까 몸무게는 평균이 몇이래요? m이래요. m.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이거 지금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겠죠? 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 중 25명을 이미 추출해서 몸무게를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54였다 라고 했네요. 그쵸? 자, 이 54는 뭐야? 표본 평균. 오케이? 표본을 내서 평균을 낸 거니까 표본 평균이야.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 표본 평균 5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몇이죠? 5분의 시그마가 몇이야? 10 이거네. 이거거든요. 이게 실내 구간이에요. 끝이에요. 그럼 평균이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95%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거기 밑에 조금, 근데 이게 1.96, 그 다음에 99%는 몇이라 그랬죠? 2.58이라 그랬죠? 근데 수능에서는 절대로 이게 뭐 숫자 타협하지 않아요. 1.96, 2.58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계산하기 쉬우라고 이 정도로 줄 때가 있어요. 2.5 계산하기 쉬울 때. 그럼 그거 뭐 보고 판단하냐면 밑에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뭐라고 나와 있니? Z바 Z가 몇과 몇 사이? 1.96보다 작은 게 0.95다 라고 얘기했잖아.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시험에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이게 2라고 나와 있으면 95%일 확률이 2일 때.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게 뭐였어요? 모평균이 95%로 추정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 이거를 표준화처럼 좀 바꿔볼 거야. 표준화처럼 좀 바꿔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평균을 부등식 이 세 개 다 뺄게. 다 빼면 어떻게 돼? 다 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다 마이너스 1 곱할게. 어차피 얘네 절대값 똑같으니까 얘네만 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원래 방향 바꿔야 되는데 다 마이너스 1 곱한 거야. 평균 빼고.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지금 어디서 많이 봤죠? 뭐야? 이게 뭐였어? 표본평균에서 평균 뺐죠? 그럼 내가 이거 표준화하고 싶으면 뭘로 나누면 돼? 얘 표준편차로 나누면 되죠. 이게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96 하면은 얘가 뭐가 돼버려? 얘가 뭐가 돼요? 자, 표본평균의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서 뭐가 돼? Z가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95%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1.96이 개수, 그 실내도 앞에 있는 개수 있죠? 이게 95% 확률이다. 1.96이. 이 상수.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네. 문제로는 거의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그냥 진짜 없어. 이 2장밖에 없어요. 2페이지. 한 장이죠? 2페이지 한 장. 자, 모집단, 그 다음에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안 와닿으면 뭐 따로 질문을 하세요. 거의 와닿을 거야. 기본적인 학습을 했던 친구들이면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을 거야. 모집단이라는 거랑 전수조사랑 표본조사 맞죠? 자, 그 다음에 추출에는 무슨 추출해야 된다고 무조건? 랜덤하게 추출해야 돼. 그걸 이미 추출이라 그랬어. 근데 추출에 두 가지 추출이 있는데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우린 뭘로 한다? 보건 추출로 한다. 근데 우리 비보건 추출로 하는 거 문제 나온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수능에는 아예 없었고 내신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부천에선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학교들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의 개념은 그냥 기본적인 거야. 상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용어 알고 있어야 돼. 자, 표본평균이라는 게 뭐였죠? 크기가 n인 표본들을 뽑아서 뭐 했어? 걔네들의 평균 낸 거를 표본평균이라고 그랬죠? 걔네를 뭐처럼 쓴다고? 확률 변수처럼 쓴다고. 그래서 걔네의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들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1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표본평균의 그런 평균이랑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외우자라고 했죠.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똑같아? 표본 평균은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뭐 하면 돼요? n분의 1 하면 된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분산은 줄어든다, 커진다? 왜 줄어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평균을 내다 보니까 평균에 가까워져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줄어든다. 오케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줄어든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도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 따른다. 근사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6번이 뭐였어? 모평균의 추정.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모평균의 추정이다. 그럼 이게 뭐냐? 모평균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95%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둘이? 네, 빼면 되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RPM 문제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네, 할게요. 잠깐 쉬세요. 5분만.